네, 반갑습니다. 네, 3월 21일입니다. 네, 제가 잠수를 탄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중독인가요? 한번 또 영상 올리기 시작하니까 안 올리면 또 허전하네요. 또 안 올리기 시작할 때는 또 한번 올리기도 되게 힘들더니만 몇 달 동안 안 올리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또 네, 그러네요. 오늘은 제가 뭐 특별한 내용 가지고 찾아온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조금 우리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라 그래야 되나요? 종목들 좀 공부 좀 하려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께 좀 소개 좀 드릴까 해서 대신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당장 이 종목들 뭐 급하게 매수하라 그런 뜻보다는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입니다. 자,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근래에 많이 올랐던 우리 전기차나 로봇 AI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격 얘기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큰 이격이 보통 벌어졌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요 이격 축소 과정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격이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갈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종착역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전에 제가, 코로나 터지고 주가가 다시 급등할 때, 마지막에 주가가 이제 2022년 1월 달이었나요? 2021년 1월 달인데 그때 급등해서 3030 가까이 찍을 때 삼성전자, 그때 삼성전기, 뭐 SDI 할 것 없이 대형주들 뭐 매일같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막판에, 그죠? 그래서 주가를 갑자기 지수를 엄청나게 올려버렸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께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무슨 삼성전자가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이렇게 이격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우존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차트 보면서 미국 지수 차트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이게 크게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제가 역사적으로 이게 벌어진 것을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역사적으로 벌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끝에는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격 축소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가가 급하게 상승할 때는 이격이 벌려가면서 상승을 하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보통 이격이 크게 벌어지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은요 바로 급락하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일정 부분 약간의 박스를 만들면서요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은 개인들은 조금 조정 기회를 줬네, 눌림목을 줬네 해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지네 해서 개인들이 들어가게 되고, 위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고점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행보를 합니다. 박스권에서. 그러다가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하락의 끝에는 급락이 나오죠. 하락의 끝에 보통 급락이 나옵니다. 그때가 또 오히려 또 저점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다 같은 패턴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봐왔던 일반적인 패턴은 그랬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요. 솔트룩스 같은 차트 한번 봅시다. AI 관련주죠. 최근에 이 종목 이제 많이 숨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면요. 개인들이 볼 때는 눌림을 이쁘게 잘 받았네. 반등 줄 때 차트 이평선을 모아놨네. 여기서 또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이게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 솔트룩스라는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냥 테마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테마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음봉이 하나 들어왔죠. 자, 양봉 가다가 음봉이 하나 뜰 때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요. 물론 그 다음에 바로 양봉을 띄울 수도 있지만, 이 음봉이 뭔가를 암시하는 음봉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5일선을 맞물려서 여기 다시 행보를 하다가 또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격이 벌어진 종목은 웬만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꼭지에서 물량 넘기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도 보시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죠? 물론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이런 종목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종목들이 결국엔 이격 축소 과정을 겪게 되면 가격 조정을 받을 텐데 그러면 멀쩡하게 시장이 상승하거나 멀쩡하게 시장이 박스권 행보할 때 얘들이 가격 조정을 급하게 받을 수 있을까? 시장이 한번 빠지면서 같이 급락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는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가 한 종목의 개별 종목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이런 게 아니고 섹터가 이렇게 가버리면 조금 시장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언젠가 있습니다. 언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세 달 정도 안에 나올 수도 있고 시기가요. 아니면 한두 달 안에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세 달 이후가 아니고 오히려 두세 달 안에 한두 달 안에 어쩌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얘들이 여기까지 조정 좀 받았다가 요 지지 받고 다시 한번 더 뻗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마지막 하나 보고 예를 들어서 생긴다 마지막 하나 생긴다 요 하나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우리 전기차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상승한 종목이죠, 그죠? 에코프로 BM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총이 어마어마한 이 시총이 이런 차트가 나왔죠, 그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차트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더라도 얼마 못 갑니다. 이런 차트는요. 자. 또 벌써 조사 들어갔죠. 자, 조사 들어가게 되면요, 당장은 세력들이 이 물량들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아마 박스권에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일봉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들어 올려버리죠, 그죠? 그래서 들어 올려버리고 올렸다 내렸다 박스권 만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계단식 하락 들어올 겁니다. 이런 차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심을 떠나서 얘들이 결국에는 이게 축소 과정을 겪게 되면은 이 시장이 그러면 조만간 하락이 나온다는 건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게 제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큰 이격이 나온 이유 끝에는 항상 제법 큰 조정이 왔었거든요. 제 경험적으로는. 그래서 좀 우리가 시장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짧게 매매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오히려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버스 쪽으로 인버스 쪽도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인버스 쪽으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나스닥보다도 하루 이틀 전부터는 조금 강해졌습니다. 물론 은행주들이 조금 이제 수습이 되니까 많이 빠졌던 부분이 좀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스닥은 그동안 별로 많이 안 빠졌는데 오히려 오를 때도 별로 덜 오르게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이제는 기술주보다는요. 이미 AI나 이런 로봇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 이제 기술주죠. 그런 주식들은 이미 이제 한번 큰 시세가 나왔고요. 이제는 기술주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들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주가가 조정받는 국면에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섹터가 좀 시장에서 상당히 빛을 냈죠, 그죠? 그때 물론 제가 방산주를 여러분께 많이 추천을 드렸죠, 그죠?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 태양광, 풍력, 조선, 방산, 원자력 이걸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라 칭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잠깐 소개시켜 드릴 섹터는 이 조선주입니다. 자, 태양광이나 풍력은 실적이라기보다 물론 CS 윈드 같은 종목들은 실적도 괜찮지만 이런 실적보다는 어떤 정책주지 않습니까? 신재생, 원자력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신재생 관련주는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꾸준히 정책이 또 어떤 게 뭐가 나오게 되면 또
반짝반짝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섹터는 정책 관련주로 우리가 관심을 꾸준히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조선이나 방사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남들이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은 별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했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리고 이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올해는 1월 달부터 전기차, AI, 로봇 가지고 장난을 쳤고요. 작년에는 조선 방산주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쳤습니다. 그죠? 근데 이 조선과 방산은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조선주를 예를 든다면요, 이 조선주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공급난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박 물량들이 갑자기 우리 조선소에 선박 물량들이 수주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인상된 금액으로 수주를 받았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그때 그 인상된 금액으로 좋은 가격으로 선박 가격이 수주를 받았는데 그게 실적에 적용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선박을 좀 물론 계약금도 조금 받겠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중도금도 받고 잔금도 받고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차가 1년 내지 2년 뒤에 실적이 반영이 된답니다. 장부가에. 그래서 2022년도에 받았던 그 선박 가격이 실적에는 2023년도와 2024년에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이면 올해지 않습니까? 올해와 내년에 요즘 경기 침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로 안 좋고요. 이런 조선주들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괜찮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조선주나 조선기자재들 종목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재무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실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좀 PBR이 1 이하인 낮은 종목들을 제가 몇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일 당장 이 종목이 급등한다는 게 아니고 뭐 시장이 언제 하락할지 모르지만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같이 조금 하락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선방해 줄 수도 있고요. 그죠?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도 몇 안 되는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성강밴드라는 종목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성강밴드입니다. 자, 몇 종목만 한번 뽑아봤는데요. 성강밴드요. 조선기자재이고요. 일단 오늘 제법 단단한 양봉이 하나 떴습니다. 그죠? 물론 뭐 대부분의 종목들 최근에 며칠 동안 좀 올랐죠. 그죠? 이 종목도 같이 올랐습니다. 같이 올랐고요. 이 종목도 조선기자재도 좀 하락을 했죠. 그죠? 파동도 보시면 1, 3, 5 정확하게 떨어졌죠. 그죠? 돌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이 돌리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드디어 입질이 좀 들어왔죠.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팔았습니다. 팔다가 최근에 입질이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관 외국인들은 뭐 사타 파타 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입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요 라인, 캔들이 밀접된 밀봉된 요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죠. 또 거기서 기관 외국인이 또 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길게 보고 한번 보자는 얘기인데, 작년에 태조 이방원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고요. 그때는 사람들은 못 샀어요. 와, 눈만 뜨면 올라갔죠. 살만하면 올라가 버려. 눌림목을 거의 안 주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못 샀어 그랬는데 뒤늦게 이제 빠지니까 들어가면 당합니다. 이제는. 그죠? 자, 추세가 하락 추세를 끄고 있어서 그런데 아직도 하락의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하락 트렌드는 여전함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락 트렌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달려들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이렇게 자꾸 지어지냐 이게. 그죠? 급하게 달려들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지금 또 하락 채널의 하단부에서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공부해봐야 될 만한 그런 섹터이기는 맞습니다. 일단 실적이 받쳐주니까요. 그래서 남들은
급락했을 때 오히려 이런 애들은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했을 거예요. 남들이 상승하니까 지금 쭉 꾸준히 좀 하락을 해온 거거든요. 그럼 혹시 기술주들이 이제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애들이 다시 한번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만에 하나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같이 빠지겠지만 그래도 덜 빠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돌아설 때도 실적이 받쳐주는 게 좀 빨리 돌아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도 지금 일봉상으로는 역배열이 되어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은 그 앞에 2022년도에 한번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눌림목 받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 차트 보시면 요 정도 가격, 승강밴드도 주봉상 요 가격 11,000 얼마 요 가격대 탄탄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죠? 그리고 주봉상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일단 여기는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돌리는지를 한번, 트렌드를 돌리는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조금 눌리며 들어오게 되면 한번 들어갈 만한 자리는 되는데, 일단 보조지표가 높으니까 제 생각에는 요 중심근까지 갔다가 한번 눌림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뽑아서 이 채널의 상단부까지 13,981원 정도, 네, 뭐 대충 아까 저 캔들이 밀집된 데 있었죠? 그 정도까지, 요 정도 얼마죠? 13,000원, 뭐 600원, 700원, 500원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꾸준히 한번 우리가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승강밴드. 그 다음에 승강밴드 실적 한번 보시죠. 승강밴드 실적은요. 제가 근데 PC는 제가 잘 못하겠어요. 스마트폰은 바로 실적을 누르면 바로 뜨는데, PC는 제가 PC를 옛날에는 실적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다 잊어먹고요. 재무분석 종합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일단 뭐 2022년 9월까지 나와 있는데, 자, 2021년 1,300 영업이익 보죠. 자, 별 볼 일 없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2022년 9월달까지, 작년 9월달까지입니다. 아직 11달 나오진 않았죠. 196억. 자, 상당히 갑자기 급증했죠. 그죠? 그 다음 순이익도 404억. 그죠?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제가 실적을 저 스마트폰으로 보니까요, 분기별로 보니까요, 2022년 3월 달에 영업이익이 31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영업이익이 118억이었고요. 누적돼 가는 겁니다. 9월 달에 지금 현재 196억입니다. 이게 나와 있네. 이게 196억 나와 있거든요. 스마트폰도 똑같네요. 그러면 연결 말고 별도로 봅시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9월 달까지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점점 누적돼 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분기당 보면 한 80억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달에는 80억을 잡으면 한 270억, 80억 정도, 270억 정도 되겠죠. 영업이익이. 그죠? 이 승강밴드는요. 그 순이익도 한 300, 지금 순이익이 404억 돼 있네. 그죠? 자, 순이익이. 그죠? 자, 그래서 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좀 이런 종목이 흔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래서 이런 섹터 우리가 좀 관심 가지면서요. 기관 외국인 수급도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태강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승강밴드와 똑같은 피팅 업체인데요. 이 종목은 101 보시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느낌을 갖죠. 있죠. 이 종목은. 자, 그리고 길게 행보하던 자리가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들은 지지라인이 될 테고요. 상당히 탄탄해 보이죠. 이 지지라인들이. 그죠? 자, 이런 지지라인 상당히 탄탄해 보입니다. 자, 여기 고점 만든 자리에서 또 행보를 만들면서 올렸기 때문에, 자, 여기는 상당히 탄탄한 자리가 돼 있고요. 아직 거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졌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요. 2022년 10월이면 작년에 주가가 우리 급락할 때요. 코스피가 저점 찍을 때 이 친구도 고점에서 쭉 내려왔는데, 코스피가 2130, 40 저점 찍을 때 이 친구는 여기가 저점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이 저점까지 많이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이 친구는 요 이상 이하로 내려오진 않겠죠. 그죠? 그러면 코스피가 지난번 저점을 깨면 이 친구도 좀 잠깐 좀 깰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스피가 지난 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2000포인트를
훌쩍 깨지는 않을 거라 보고 2000포인트 정도까지만 내려온다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내려온다 하더라도 깨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이 자리가 탄탄한 지지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일 때도. 그러면서 지금 이 주가 위치가 보시면 자, 요 저점 있죠? 주가 위치가 네. 지금 거의 바닥권이잖아요. 그죠? 별로 그죠? 여기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저점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조금 눌려줘 다시 내려와 주면 네, 사볼 만한 자리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보조 지표들이 스토캐스틱이 좀 올라오고 있지만 요 친구도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겠죠. 아까 성강밴드처럼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네,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만약 주가가 하락이 들어오더라도 크게 빠질 자리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들 최근에 좀 들어오고 기간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어쨌든 뭐 오늘 또 좀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태강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좀 컨트롤하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이 컨트롤하는 종목들이 있고 외국인이 컨트롤하는 종목이 있는데 제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태강은 외국인이 많이 컨트롤해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PBR이 1 이하 낮은 종목을 가져온 겁니다. 또 항상 조선주 하면은 가장 끼가 많은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이죠. 대행주 중에서는요. 현대미포조선도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이런 종목들도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 ENC, 뭐 DK라, 인하전공, 하이로코리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이 그나마 PBR이 낮은 네, 조선기자재나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한번 차트를 열어가지고요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태강을 보거나 성강밴드를 봤을 때 크게 주가가 하락할 자리는 많이 이제 없어 보입니다. 이 자리가 14,382원이거든요. 최저점이 작년 10월달 저점이요. 그러니까 크게 많이 이탈할 자리는 네, 없어 보입니다. 자, 좀 안정적이죠, 그죠?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섹터를 가지고 한번 또 시간이 되면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엑셈이란 요 종목 지금 오늘 좀 빠졌습니다만은 저는 글쎄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갑자기 팔아버렸긴 했네, 그죠? 글쎄요. 근데 저는 엑셈 분명히 요까지 한 5,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요 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조선기자재도 캔들이 밀집된 데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듯이 이 친구도 최근에 며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눌려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요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단기 반등을 주더라도 길게 보면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길게 보면 좀 어렵죠, 그죠? 당분간 저는 코스피는요, FMC 회의 뭐 상관없이 당분간 코스피는 FMC 회의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회의 때문에 좀 오를 수도 있는데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을 좀 만들 듯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은행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뭐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또 시장에서는 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급한 불은 껐지만 그래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뭐 하나 툭 터지게 되면 이 저점 한번 툭 깨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 구간에 있다가 또 밀리면 올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툭 하면서 이 저점을 깨고 시장은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